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희입니다. 왜 익숙해지질 않죠? 늘 미치겠어요. 오늘도 역시나 티 한 잔 가져왔습니다. 얼그레이 티고요. 지금 제가 기상한 지 15시간째 찍는 콘텐츠라 각성이 좀 필요해서 홍차를 들고 왔습니다. 이전 취향 Q&A라든지 애장품 영상의 경우엔 대상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영상의 주제는 오로지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저를 이루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무겁게,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들릴 수 있으니 그게 좀 우려가 됐어요. 근데 오늘 운전하다 대학교를 지나갔는데 정문 앞에서 동아리 전단지들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하필 신호가 걸려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 막연한 설렘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제 두 눈으로 마주하니까 그 에너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두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제 학창시절에 저런 애였구나, 그런 거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 근래 들어서 학창시절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민님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해요. 이런 질문들을 좀 몇 번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솔로지오 프로그램의 한 커플, 준서님이랑 시아님? 그분들 미방분 영상에서 그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의 질문이구나. 제가 유튜브에 이제 대학생, 개강 이런 키워드를 입력을 해봤는데 대학생 때 꼭 해야 할 것, 추천 이런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개를 둘러봤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엔 보다 말았습니다. 리서치에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 영상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생 때 꼭 해야 할 것?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꼭 해야 할 것, 그로 인해 결말을 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상정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주민님이 대학생 때 뭘 했냐니까요? 그걸 이제 알고 싶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휙휙 변하고 있고 제 경험은 과거에 대한 회고일 뿐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유행과 트렌드, 이 모든 것들은 20대들에 의해서 태동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예측하고 조언을 하고 그게 어렵더라고요. 다만 이 30, 40대, 50대 모든 연령대를 움직이는 이 20대들이 그 힘을 알고 현재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긴 서론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 학창시절 이야기, 이거를 제가 곱씹어보는데 다 너무 미화된 기억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에게 물어봤고 2차적으로는 제 생기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생기부를 보면 초등학교 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빠른 판단력, 책임감, 어울림, 사교적이다라는 평가들이 있네요. 근데 여기 지금 1학년 때, 그러니까 8살 때죠? 일처리가 조직적인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너무 웃긴데? 생각의 깊이가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대로 정말 초등학교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많고 진지하고 무겁고 재미없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 선생님들은 비교적 짧게 성실하다, 학업우수 이런 것들을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끔 지각을 하는 등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실수이든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고치려는 노력이 돋보임, 자기관리 능력, 친근감 이런 키워드들이 언급되고 있고 그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어 학급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음. 네, 이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들도 이거를 동일하게 느꼈느냐 이것도 팩트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일단 강호 오빠의 카톡입니다. 이 지금 워딩이 너무 센데 야무지고 독한 놈, 그냥 잘 먹는 애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야무지고 공부할 때나 이럴 때 철두철미하게 계획 세우고 그대로 실현해내고 이런 친구였지만 처음에 봤을 때나 겉으로 보기에는 좀 벽이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여러분 제가 화려해 보이나요? 아무튼 이렇게 좀 다가가기 어렵다는 이미지였는데 실제로는 빈틈도 너무 많고 정 많고 푼수 같고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었대요. 저 친해지면 진짜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친구가 많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로스쿨 이렇게 제가 몸담았던 집단에서 적게는 2명, 많게는 3명 이렇게 해서 3, 4, 5 어울리다 보니까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제 곁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1년에 최소 2번 이상은 보고 언제 연락해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친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좀 그래요. 관계의 넓이보다는 이 밀도에 집중하는 게 더 잘 맞고 편하네요, 심적으로. 이런 말들이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보다 관계를 넓힐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은 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뭐 카톡에 뜨는 생일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사실상 그 기회는 옛날에 비해서 무궁무진하죠. 우리 생각보다 그 이례적인 기회는 너무너무 많다. 하지만 그 이례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에너지와 시간을 쓸 것이냐, 그거를 이제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저의 대학 입학 시절 20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숭령여자대학교 법학부에 입학을 했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굿피플에 나가고 이제 하시에 나가고 그때마다 수도 없이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왜 법대를 갔냐, 왜 변호사가 됐냐 이런 질문들이었는데 솔직히 제가 이 환상을 깨부시긴 싫지만 저에게 그렇게 드라마틱한 계기는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숙대 법대를 간 이유는요, 수능을 망쳤습니다. 제가 수시로 입학을 했는데 요즘엔 모르겠어요. 저희 때까지는 수시에 대학을 6개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원을 했던 대학 중에 가장 하향으로 넣었던 대학이 숙대 법학부였습니다. 근데 수능을 망치면서 간신히 숙대 법대에 붙어서 가게 되죠. 그런 배경을 안고 입학을 했고 1학년 1학기 학점이 이 모양을 찍고 맙니다. 법학부고 단과대학이니까 학생 수가 많았어요. 172명이었는데 그때 제가 141등을 하죠, 여러분. 앞에 140명이 있고 뒤에 30명이 있는 그런 모양새. 저의 본래 희망에서도 끝. 그리고 심지어 이 끝에서도 끝. 모든 테두리에 경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수시로 들어오긴 했지만 바라다 바는 아니었잖아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수영을 하고 싶어서 물에 들어왔어. 물에 들어와 있어. 근데 나는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싶었는데 웬걸? 파도 하나 없는 재미없는 수영장인 거야. 그때 당시 제가 갓 20이에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목표의식이 솔직히 있었겠어요. 원하던 대학이 아니었어도 저한테 다른 목표가 주어졌으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갓 20의 그 애기한텐 너무 절대적인 기준과 사람들이 있었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떤 대학에 입학을 하고 이런 루트를 타야지 낙오되지 않고 버젓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래서 나에 대한 실망, 그 절대적인 모든 기준에 대한 추락을 과하게 표현하자면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때는 20이어서 그랬다고 치지만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 이제는 제법 가치관도 만들었고 제 생존 하나쯤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나이, 조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거머졌고 주변을 둘러보면 그걸 넘치게 충분히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원하는 게 정확히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그 사람들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은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그게 실패인지 경험인지 알 수가 없게 돼요. 지금에서야 해탈하고 인정하게 됐다지만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건태와 우울에 빠지는 게 너무너무 쉬운 수순이죠. 그래도 저를 건태에 빠지지 않게 해줬던 게 독립의 자유와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대학교 1학년 얼마나 좋아. 그래서 미친듯이 연애하고 그러다가 140등이 된 거예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1학년을 흘려보내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사람을 미치게 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생기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름 그래도 자기관리, 성적관리겠죠?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잘 해내왔던 학생이 뭐 이렇게 처참한 성적 계속 마주하고 시험 기간 때 공부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불안한 거죠. 그렇게 1년의 시기를 잘 회피하면서 보내다가 2학년이 됩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네가 지금 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너 거기서도 지금 거의 꼴찌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못하는 놈이 여기를 나간다고 해서 뭘 얼만큼 잘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이제 핑 하고 제 머릿속을 관통한 거죠. 140등이나 하는 놈이 감히 어디 가서 섣부르게 여기가 나한테 안 맞아, 여기는 나를 담을 그릇이 아니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것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보자, 내가 그 말을 뱉을 수 있게끔 가진 것 안에서는 최선을 좀 다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옮겼을 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기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루트를 제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플러스적인 개념이었고 하나는 마이너스적인 개념이었어요. 플러스는 정말 필사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필사적으로 배웠어요. 진짜 공부의 대가도 아니고 사실 뭐 변호사만 놓고 보더라도 1티어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저는 살면서 그렇게까지 제가 공부를 잘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는 확신합니다. 공부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런껏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를 먼저 설계를 하고 나가야지만 나한테 맞는 루트를 짤 수 있고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 줄이게 되죠. 3회도까지 했던 과목은 거의 없고 한 번 읽고 들어갔던 과목도 있었고 많아봤자 2번이 전부. 그러니까 저는 다독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 개념을 완벽하게 파고 들어야지만 그게 숙지되고 각인이 되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성향을 가진 저한테 어떤 사람이 다독을 하세요. 오해독이 답입니다. 이런 말을 해봤자 그건 저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방법은 방법이랄 게 없어요. 그냥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법대에 있는 도서관에 살았죠. 왜냐면 책 한 권에 담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생기면 다른 책들을 막 꺼내와서 그 호기심을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는 도서관 거의 지방령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2학년 1학기를 지나 등수가 5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석을 하게 되죠. 그렇게 저에게 몰입하고 확신하는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플러스적인 요소였고요. 마이너스적인 거는 쉽게 말하면 속어법이에요. 이건 이전에 제가 숙대와 진행했었던 인터뷰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답변을 했더라고요. 제 진로에 확신이 없던 시절 교양 강의를 통해서 관심이 있던 모든 학문을 수강했다. 거기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경제학, 심리학, 의상학, 동양미술학 이런 것들이에요. 전혀 연관성이 없죠. 여러분 일단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모를 때는 싫어하는 거, 못하는 걸 피해야 되잖아? 그래서 비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하는 것도 알아야 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객관식 시험에서 0점 맞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쳐낼 만한 경험들이 필요한데 그걸 단숨에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불가능하죠. 대학이 좋은 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꿈과 욕망을 단순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든 나를 주물주물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학년을 지났어요.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그렇다면 나를 망치러 왔던 나의 구원자 그 불같던 연애는 어떻게 됐냐. 그거 제 첫사랑이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너무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기억 저편에 남은 결혼한 첫사랑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떠난 인연이죠. 그래서 첫사랑으로 남은 그 제가 찾아봤던 대학생 때 꼭 해봐야 할 건 거기서 공감하는 유일한 대목이자 우리가 전 인생에서 잊지 말아야 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연애라는 건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행위? 하나의 이벤트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연애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막 온갖 신경이 곤두서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도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서가 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고 늘 연애할 때마다 나한테 이런 모습 있어?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아직도 연애할 때 제 모습이 낯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연애를 해도 그 사람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연애들을 곱씹어 봐도 그 사람을 저를 안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냥 겪는 거죠. 그 모든 개념을 얼핏 잡아줬던 게 그게 저의 첫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비효율적이고 어리석기도 하고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32살의 이주미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20이라는 걸 기점으로 어디에 누구, 어느 대학에 누구, 무슨 과에 누구, 어디 동아리에 뭐 누구의 딸 이런 사회적인 자아가 우수수 막 생겨나는데요. 유일하게 이 연애에서만 사회적 자아가 개입하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 역할이 뭔지 이거는 지금 피 터지게 막 싸우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것만 가지고 원초적으로 싸우는 거야. 정말 제 욕망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내 자아를 막 투영시키기도 하고 가족도 아니고 오래된 친구도 아니고 나와 완전히 다른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서 나를 알게 되고 결국엔 나를 사랑할 줄도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대책 없이 말해도 될까요? 이게 편집으로 커버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대학생 때 꼭 해봐야 할 거, 거기서 언급된 것들. 교환학생, 돈 모으기, 스펙 쌓기, 동아리? 이 정도인가요? 해외여행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네요. 먼저 교환학생 꼭 해봐야 하냐? 저는 일단 교환학생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엔 교환학생 다녀온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당연히 저도 교환학생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 욕구도 있었고 실제로 준비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론적으로는 가지 않게 됐죠. 워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죠. 이 모든 건 사실 제가 이미 말을 한 것처럼 환상이자 욕구예요. 그 경험이 어떤 사람한테 얼마나 큰 가치와 의미로 남을지는 겪어봐야 하는 거고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경험 중에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크게 아쉬워하거나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경험의 유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입견도 덧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돈 모으기, 절약, 몇 살에 얼마를 모았다, 뭐 돈 모으는 방법 너무 멋있죠. 전 그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약, 그게 이퀄 사지 않는 것이 곧 절약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만족을 얻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어요. 행복의 중점, 비밀은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적은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즐길 건지 그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그런 문장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되게 좋아하고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취향 Q&A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단 한 번이어도 좋으니 탐구하고 조사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봐라. 그러면 여러분 물건 보는 눈이 길러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사람 보는 눈도 길러지고 나를 좀 알게 되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생겨요. 절약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하게 돼요. 필요한 것만 사게 되고 그 필요한 거를 남김없이 다 소진시키게 되고 제가 생각하는 절약의 개념은 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교환학생, 누군가는 여행, 누군가는 좋은 카페를 다니면서 각양각색의 경험들을 하게 되죠. 사실 그것도 다 소비예요.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만 남기고 그거에 집중하려고 그 격가지를 다 쳐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소비가 필요하고 그 눈을 길러야 하는 시기가 전 20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취향이라는 건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개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코 절약하라, 돈 모으라 이런 말을 저는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해야 할 거 동아리, 동호회 대학 시절엔 동아리 학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저 동아리, 학회 다 했었죠. 좋은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만났고 스쳐 지나간 인연들도 정말 많았고 역시나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름지기 사람이라면 바깥바람을 쓸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하찮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꼭 사람이랑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누군가는 사람이랑 교류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20대 초반에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치만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고 이런 데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대상은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사람을 많이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20살 이후부터 만나는 사람은 나거든요. 학창 시절처럼 정해진 시간표도 없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타임라인도 없고 나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그렇고 사람의 상황이 무궁무진하게 달라지다 보니까 정말 많은 소중한 관계가 생겼다가도 또 없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에게 20대는 지금의 저, 그러니까 그때로 치면 미래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음식 먹고 양질의 대화를 나누면서 살 수 있게끔 지식도 쌓고 취향도 만들고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아리, 동호회라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정말 내가 지독한 실내 인간일지언정 사람 사귀는 거를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창한 거 다 떠나서 계절마다 우리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봄에는 벚꽃도 좀 보고 여름에는 친구들이랑 계곡 가서 수박 까먹고 물 담그고 안 친한 사람들까지 막 껴서 바닷가도 놀러 가고 막상 동아리 들어가서 아 별거 없네, 아 나 술 좋아하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경험이란 말이죠. 가을에는 옷이 참 예쁘잖아.
그냥 멋진 어른인 척 하면서 쇼핑도 좀 해보고 그렇게 사랑도 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니까 돈 필요하면 알바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철을 누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하찮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근사했던 그런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엔 그 시절의 친구들도 뭐 가족들도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절의 추억들이 나를 지탱하는 순간이 옵니다. 다음 1학년, 2학년 그 모든 대학생 로스쿨을 지나 변호사가 된 이유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별게 없습니다. 법대를 가고 싶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럼 법대를 나와서 이렇게 된 거냐? 그것도 아니었죠. 저는 3학년 말까지도 진로를 못 정했었어요. 3학년 때 차석을 하고 제가 성적장학금을 8번의 학기 중에 5번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쯤 되면 내가 학문의 소질도 좀 있다. 혹은 이런저런 교양 과목들을 소거해 가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법대가 잘 맞는구나 라는 그런 기준들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나의 길이냐? 이거에 대한 확신은 생기지 않았었어요. 제가 공부를 했던 건 정말 순수하게 학문이 재밌었던 이유도 컸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3년을 못하던 시절, 잘하던 시절 그거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뭐든 하겠습니다. 이게 싫어요. 저는 실패해서 아파하고 움츠러드는 사람입니다. 뭐든 하겠습니다가 입 밖으로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한테는 관찰이라는 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관찰하고 질문하고 배우고 그러다가 자신 있는 거 혹은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들이 생기면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말 많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뭐 해야 된다. 그 말들도 일리가 있고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덤벼들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아끼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끼잖아요. 몸을 좀 사리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렇게 마구잡이로 덤벼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실패하고 아파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꼭 그 방법이 아니어도 돼요. 대신 많이 배우고 익히십시오. 그러다 보면 삶의 기회라는 게 찾아오고 그 흐름에 탑승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 모든 배움이 여러분을 좌절하지 않게 해줄 거고 활기를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질문을 한 번 더 꼬아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무슨 직업을 했을 것 같냐? 꽤 많이 봐왔던 질문이에요. 수시 지원할 때 썼던 학과들도 그렇고 제가 기획하고 핸들링하고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마케팅 쪽일 재밌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술 쪽으로는 재능이 아예 없어서 완전 아닌 것 같고 저는 창작이 아니라 쓰임에 맞게 배치하는 거를 좋아하고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굳이 분류하자면. 마케팅 일을 만약에 했다면 지금보다 더 잘했겠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큰 흥미가 있지도 않았고요. 일단 발표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구피풀 때 그 꼴이 나온 거지. 이것도 성격적인 부분이랑 맞닿아 있는데 그 굿피플이라는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또 끌어와서 보자면 저는 실패를 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잘 됐는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왜 잘 안 됐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쉽고 빠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케팅은 그렇잖아요. 성공한 케이스를 잘 분석하고 쫓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마케팅에 뛰어들었어도 그거를 잘했을지는 모르겠다. 여러분 중에 저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실패를 인정하는 게 좀 쭈구리 같을 때도 있고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성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단단한 삶을 좀 구축해 가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잘 마주하다 보면은 웬만한 것들에 초연해집니다. 여기서 또 그 질문이 떠오르네. 그 굿피플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보면은 막 말 잘 걸잖아요, 여러분. 아, 스몰톡 같은 거 하는 거 너무 어렵다.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알고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제 모습 되게 낯설어하죠. 사람 대하는 게 어렵지 않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다정함이 세상을 구한다. 다정한 게 최고다. 그 다정이라는 건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을 가만히 바라봐야지 이 사람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그걸 내가 예측하고 앞서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제공해 준다던가 과정으로 나열했지만 사실 그게 다정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눈에 들어오는 이 세상은 일단 나랑 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의식 과잉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닫히면 내 세상이 너무 좁고 어두워져요.
뭐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게 제가 최근에 들었던 칭찬이자 이제 지적이었는데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님,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름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생이 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주는 거에서 내가 부르는 거에서 모든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 제가 대학교 친구는 친한 친구가 5명? 이 5명을 남기기까지 엄청 많은 현타를 겪었죠. 제가 최근에 릴스를 하나 봤는데 너무 웃겼어요. 누군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이유를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대답을 한 해외 릴스가 있었는데 이건 진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제가 오은영 박사님 말에서 위로를 많이 받는데 금쪽인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 세우지 말래요. 잠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결코 악연으로 남기지 마라. 내 인생을 쥐고 흔들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라 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5명의 친구들이랑은 어떤 관계를 잘 맺어야 하냐 그런 글 모퉁이에 남긴 적이 있었잖아요. 실선이 아니라 점선 같은 경쾌한 관계가 때론 필요할 때가 있다 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친구, 연인, 가족 모든 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상이라는 걸 하려면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잖아. 여기서 어떻게 보겠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밖에 안 보이지 뭐가 보이겠어. 너무 가까워지지 마라 라는 말을 아이러니하게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할 때 붙어있겠다가 아니라 내가 다가갈게 이 정도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뜨문뜨문 점선 같은. 이제 거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드린 것 같고 꼭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번아웃, 20대의 번아웃 너무 찾아오기 쉽죠. 30대라고 다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인정하기 싫지만 번아웃을 굉장히 자주 겪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없을 때 오는 것 같고 오히려 몸이 힘들다거나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잃었을 때 사람이 번아웃이라는 감정에 매몰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방안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런 기색이 좀 보이면 좀 작은 약속들을 많이 만들어요. 무리한 약속 말고요. 아침 일어나서 공복 유산소 30분 이런 거 말고 그냥 아침 8시에 일어나기,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사러 나가기 이렇게 정말 작은 약속들을 하나, 2개씩 늘려가면서 세우고 지켜갑니다. 이게 달성이 되면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자신감이 쌓이고 결국엔 확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이 번아웃이 오거나 우울해지면은 자꾸만 복잡해지고 심각해지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좀 더 내가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약속도 작고 단순하게 사람 끼지 말고 나와의 약속 작은 것만 만들어 보는 거야. 그거 하나하나씩 지켜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마지막 20대에 내가 실패했을 때 실패했던 20대 이주미에게 해주고 싶은 말? 우리가 연인이랑 이별을 했을 때 헤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헤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 됐든 중간고사에서의 실패이든 내가 뭔가 투여한 노력이나 투자한 시간이 있어. 근데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사람이 실패를 했다고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서의 나, 과거의 나와 헤어질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 결심이라는 게 우리가 옷장 속에 입지도 않으면서 꾸역꾸역 가지고 있는 그 옷 하나 버리는데도 결심이 필요한데 내 꿈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그 실패를 극복하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심이 들 때까지 좀 기다려줬다가 결심이 들면 정리를 해주고 가지를 쳐줘야만 또 새로운 새순들이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스스로에게 좀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결과는 결국 결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영상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가이드를 해주지 않을까? 어떤 아이디어라도 내주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안고 들어오신 거겠죠. 그런 질문들을 제가 댓글이나 메시지 통해서 많이 받아보기도 하니까 제가 그 블로그 수능 응원글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한 거는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저도 한 불안하는 사람이거든요. 더 잘하고 싶으니까. 가설에서 생기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그 불안함이라는 게 스멀스멀 올라가게 되는 건데 저는 그 시뮬을 돌려보고 혹은 돌려보지
않고 뛰어든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그게 아웃풋으로 이어진다고도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무모함, 대범함이라는 자세도 정말 필요하지만 그 무모함이 꼭 바람직하고 불안함을 나쁜 것으로 치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 결국 본질에 가까워지는 사람은 그 불안을 계속 파고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 좋을 대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요약하자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재밌게, 아름답게 내가 20대, 30대 전생을 보내보겠다. 어떤 사건 하나, 어떤 사람 하나에 휘말려서 그걸로 나를 규정짓거나 비유하지도 말고 굉장히 많은 관계와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와 이런 것들이 변하고 끊겨 나갈 거예요. 이 영상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컨텐츠들을 마주하게 되실 거고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마주하게 되실 텐데 기회라는 건 내가 생각한 방향, 내가 생각한 롤모델이 아니라 정말 삶의 전 방위에서 막 찾아 들어와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데에서 많은 기회들이 열렸고 많은 가능성을 받고 이건 정말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 친구일 수도 있고 나보다 한참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땐 그렇게 답답하고 싫었던 우리 부모의 모습이 커서 보면은 나한테 귀감이 되어주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 수많은 것들이 곁에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실천하고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는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미련하고 답답한 나만 남아있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드렸던 무겁고도 가벼운 이 이야기들이 얼마 뒤면 분명히 휘발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고 아름답게만 살아가세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미는 제가 몇 년 전에 대학교 후배들한테 했던 이야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어뜨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개강을 축하! 또 다른 삶의 지평이 열린 걸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몸은 살이 돼 많이 넘어지고 많이 일어나십시오. 그럼 저는 조만간 브이로그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